안녕하세요. 형법총론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속지주의, 속인주의, 세계주의 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범죄 행위 요건, 성립 요건, 처벌 조건, 소추 조건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범죄 행위 요건은 인간의 의지에 따른 외부적 행위에 한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물이나 자연현상, 인간의 생각, 인간의 무의식적 동작이나 절대적 폭력으로 강요된 행위 등은 행위가 아니므로 범죄 성립을 논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인간의 의지에 따라 그 의지는 고의적인 어떤 생각이겠죠. 의지에 따라 외부적 행위에 한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가 아닌 동물이나 자연적인 상황, 자연적인 현상, 인간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죠. 그죠? 무의식적인 동작, 인간이 아무런 의지가 없는 무의식적인 동작이라든지 절대적인 폭력, 한거불능인 절대적인 폭력으로 강요된 행위 등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므로, 즉 여기서 행위란 것은 범죄 성립 요건에 따른 행위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을 논하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을 볼게요. 범죄 성립 요건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 법의 법조항에 나와 있는 구성 요건, 법조항에 해당이 되느냐, 이 구성 요건, 그 다음에 이 행위가 위법하느냐, 법에 위반된 행위냐,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래서 구위책으로 나눠집니다. 구, 위, 책. 세 가지 구위책이 있으면 세 가지 모두 인정되면 유죄이고,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정되면 무죄입니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범죄 성립 요건은 순서대로 검토하는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면 법조항의 구성요건, 죄명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위법성과 책임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이 조각이란 것은 찢는다는 의미이죠. 찢는다. 즉 구성 요건 해당성은 인정되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위법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위법성이 찢어버린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의사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칼을 몸에 댔을 때 위법하지 않잖아요. 그죠? 정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만 구성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책임 또한 물을 수 없다. 검토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리하면 구성 요건은 죄명을 결정하는 요건이고 위법성은 전체의 법 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성 요건과 위법성을 합하여 불법이라고 하며 행위에 대한 비난인 반면 구성 요건과 위법성은 불법이며 행위에 대한 비난인 반면 책임은 그 사람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 사람에게 비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구성 요건은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비난, 책임은 사람에 대한 비난이다.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형법에서 벌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무죄를 말합니다. 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행동을 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무죄를 말합니다. 벌하지 아니한다. 무죄. 참고로 결과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기수범이 아니라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중하게 벌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가볍게 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하게 벌하지 아니한다는 가볍게 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형법의 법조항에 규정된 그 표현 하나하나를 좀 신중하게 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처벌 조건. 처벌 조건은 범죄가 성립되어 유죄로 인정되면 형벌을 부과한다는 의미인데, 범죄가 성립됐다. 구의책에 맞다. 따라서 유죄로 되면 형벌을 부과한다. 그러나 유죄인데 죄는 있는데 형벌을 부과하지 못하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면제. 형은 인정되나 면제.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사전 수뢰죄. 사전에 돈을 수뢰를 한다. 내가 공무원이 되면 이러이러 해주겠다 하고 사전에 돈을 받는 경우. 근데 공무원 중개인이 되지 못했을 때는 범죄가 성립이, 범죄를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성립되지만 안 됐기 때문에 형을 면제한다. 또한 아들이 아빠의 물건을 훔쳤을 때 괴산을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가 아버지와 자식일 때 친족 상돌이가 발생하죠. 친족 간에는 서로 도덕적인 관계가 있어서 처벌할 수 없다. 친족 상돌에 따라서 벌하지 아니합니다. 형 면제하겠죠. 자, 유죄이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 형법은 형을 면제한다. 즉, 죄는 인정되나 형을 면제한다. 이 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소추 조건. 소추란 거는 우리가 수사 절차가 있고 공소장을 제기하면 공판 절차가 있죠. 수사 절차. 자,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죠. 공소장을 법원에 내기 전까지 조건이 있죠. 소송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 유죄로서 처벌할 수 있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판을 할 수 없어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기소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친히 고소하면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친고죄. 즉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것. 우리 법은 친고죄라고 해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를 소송을 진행하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친고죄라고 규정해 놓은 겁니다. 반면에 범죄자를 원칙적으로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용서한다는 의사, 즉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랍니다.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다. 친고죄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 있다면 반의사 불벌죄는 경찰관이 먼저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하고, 즉 입건을 하고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피해자가 처벌할 수 없다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표현한다면 처벌할 수 없는 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친고죄보다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을 조금 더 의견이 작죠, 그죠? 친고죄는 전부 다 피해자의 의견에 고소장에 기해서만 처벌하지만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범위가 약간 친고죄에 비해서 범위가 작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친고죄하고 반의사 불벌죄를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친고죄는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 또 개인적인 법익으로 비밀침해,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 개인적 법익으로 비밀침해,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있다. 과거에는 강간죄, 가는 목적의 약취 유인죄 등은 친고죄로 있었는데 2012년도 12월 18일 폐지되었습니다. 강간죄와 가는 목적 약취 유인한 것은 20살 미만의 아이를 끌고 와서 속여서 간음하는 거잖아요. 강간죄와 같죠, 그죠? 강간죄와 처벌이 같아요. 따라서 이 강간죄는 죄질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친고죄에서 폐지했습니다. 지금은 사자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적인 법익으로 비밀, 업무상 비밀 누설 그래서 친고죄로 정하고 있는데 암기할 때 3호 는 친고죄고 개인에 관한 비밀이다. 3호친 개인 비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3호친 개인 비밀. 그래서 이건 친고죄다. 그래서 3호친 개인 비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과실치상죄, 존속 외국 원수 사절 폭행죄, 폭행 협박, 외국 원수 사절 모욕, 외국 국기 국장 모독, 출판물 등 명예훼손죄 해서 특히 이제 그 업무상이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업무상에 들어가면 죄질이 무겁죠. 업무상이란 거는 늘 하던 일이잖아요. 그죠? 너무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이 들어갑니다. 특수, 2명 이상 칼을 들고 상습적인 이런 폭행 협박은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업무상이나 특수나 상습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반의사 불벌죄 하면 과실치상, 폭행 협박, 외국 원수 사절 모욕, 외국 국기 국장 모독죄, 출판물 명예훼손 이렇게 해서 꼭 두 문자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사무친 개인 비밀, 또 반의사 불벌죄는 반치상, 포박하여 외모가 판명되면 반치상을 포박하여 외모가 판명되면 여기까지가 반의사 불벌죄죠. 반의사 불벌죄니까 반치상, 포박하여 외모가 판명되면 자 반치상, 반의사 불벌죄, 과실치상죄, 포박하여 폭행죄, 협박죄, 폭행협박, 반의사 불벌죄, 과실치상, 포박죄, 폭행협박죄, 포박하여 외모가 판명되면 외국인 원수 사절 모욕, 외국 국기 모독죄, 외모가 판명되면 이 모욕죄와 모독죄가 있기 때문에 외국 관련 모욕죄, 모욕은 원수죄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할 때는 모욕,
우리나라 국기나 국장은 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모가 판명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반치상 외모가 판명되면 업무상 수상한 자는 제외해라.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 수상, 특수, 수상한 자는 상습 폭행 협박, 이건 제외해라. 그래서 업무상 수상한 자는 제외해라. 이렇게 꼭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치상 포박하여 외모가 판명되면 반의사 불벌죄, 그러나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특수폭행, 상습폭행,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꼭 중요합니다. 친고죄는 사모친 개인 비밀, 반의사 불벌죄는 반치상 포박하여 외모가 판명되면 업무상 수상한 자를 제외해라. 그래서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꼭 암기해 주시고요. 관련 내용도 마찬가지로 특수폭행, 상습폭행은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다 이렇게 했죠. 다음 판례를 볼게요. 폭력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 제3조 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유력. 자, 단체나 다중의 유력으로서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법률 2조 1항에 열거된 죄 중 죄를 범한 자, 흉기, 자, 특수폭행이죠. 단체나 다중, 2명 이상, 위험한 물건, 특수폭행. 단체나 특수폭행은 반의사 불벌 아니라고 그랬죠. 특수폭행, 수상한 자는 제외해라. 수상한 자는 제외해라. 상습폭행.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형법 283조 3항의 반의사 불벌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283조 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적용될 여지는 없다. 그래서 자, 반의사 불벌죄. 그 다음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불벌 의사를 표시하면 나중에 이를 번복할 수 없다. 한 번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번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처벌하겠다 하고 나중에 처벌하지 않겠다 하는 건 할 수 있죠. 따라서 피해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면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거나 동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의사 불벌죄는 한 번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처벌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겠죠. 먼저 처벌하지 않겠다고 나중에 처벌하겠다가 안 되고 처벌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처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죠? 자, 행위의 주체와 객체. 법인의 범죄 능력, 법인. 자연인은 범죄 능력이 인정되죠. 사람은 칼이나 도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범죄 능력이 인정되므로 논리적으로 형벌 능력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인이라든지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범죄 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법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능력이 부정된다. 따라서 형벌 능력도 부정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이렇게 원래는
법인에서 범죄 능력도 처벌 능력이 없죠. 그죠? 형벌 능력, 형벌을 받을 능력도 안 되고 범죄를 받을 능력도 법인에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그런 법이 규정하고 있다면 해야 되겠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위헌이 아닌 이상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걸 해야 되겠죠. 따라서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벌 능력을 긍정하는 것이 공설 판례다. 민법상 법인 본질로는 자, 우리나라의 법이 형법이 없으면 민법을 또 갖다 쓰죠. 민법이 없으면 불문법을 쓰고 민법을 보면 법인의 본질로는 형법상 법인의 범죄 능력과 논리 필연적 관련이 없다. 민법과 형법은 다르죠. 즉 대륙법계와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입니다. 프랑스, 독일, 한국의 통설 판례는 법인이 민법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은 인정하면서 형법상 범죄 능력은 부정하고 자, 우리나라는 대륙법이기 때문에 민법상 권리 능력은 인정하지만 형법상 범죄 능력은 부정합니다. 영미법계는 법인의 권리 능력을 부정하고 반대로 영미법은 범죄 능력을 인정합니다. 영미법과 우리 다르죠, 그죠? 대륙법과 영미법은 서로 다르다. 다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판례를 볼게요. 법적 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역시 범죄 능력 없고 형벌 능력 없다. 범죄 능력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 대표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연인이 처벌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은 사법상의 권리 의무, 민법에 따른 이거는 권리 의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민법에 따라가더라도 형법상은 범죄 능력 없고 형벌 능력 없다. 단 대표자인 자연인은 처벌할 수 있겠죠. 그죠? 법인의 처벌 근거를 볼게요. 그러면 이 법인을 어떻게 처벌할 거냐? 법인에 대한 처벌은 주로 고용주, 즉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 대표자와 종업원. 근데 이제 대표자가 있고 아니면 그 고용주, 법인이 있는데 이 고용주와 종업원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으로 대부분 되어 있죠. 근데 형법전에는 없고 행정형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에 대한 처벌은 이 부분이 중요하죠. 법에 양벌 규정이 있으면 법인과 종업원 둘 다 처벌하는데 법인에 대한 형벌은 주로 징역형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징역 근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벌금형, 많은 돈을 물린다. 대부분 우리나라 판례는 법인에 대해서 많은 큰 돈을 물리거나 행정처분이 들어가죠. 그죠? 자, 판례 볼게요. 종업원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용주도 처벌하는 이유는 자, 종업원 위법 행위를 했다면 고용주도 처벌해야 되는데 고용주가 정말 잘못한 게 없어도 과거에는 단독 책임이기 때문에 같이 처벌했단 말이에요. 그죠? 과거에는 종업원이 잘못하면 무조건 고용주 처벌했는데 처벌한 이유에 대하여 과거에는 과실 책임설, 너가 잘못 없어도 고용주니까 책임 받아야 되고 무과실 책임설로 많이 처벌했는데 2009년도
헌법재판소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을 한다. 종업원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거지 과실 없는 경우에도 전부 다 고용주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고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죠. 따라서 이 법률도 고용주의 무과실 면책, 과실이 없으면 처벌이 안 된다. 무과실 면책 규정을 신설하였고 대법원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위법 행위와 관계없이 고용주는 선임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행위자의 위법 행위와 관계없이 고용주는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만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종업원이 잘못했다면 고용주를 처벌한 거 아니다. 고용주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지만 태만히 했다면 고용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바뀌었죠. 아주 적절하게 잘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판례.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독립하여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범죄 성립이 된다고 했으면 무조건 처벌한 게 아니라 독립하여 감독을 잘못했을 때만 처벌한다. 따라서 영업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종업원이 잘못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했다면 고용주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 종업원만 처벌하면 된다. 이렇게 거죠. 두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